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그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연장된 기간 내 조주빈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전 11시 45분께 오전 조사가 종료됐으며 오후 2시부터 재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주빈은 송치된 당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아 조주빈 혼자 신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주빈은 3일에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연장이 이뤄지면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받은 후 이 기간 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박사방 등 어떤 그룹, 채널방 등을 운영했는지와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조주빈이 자신의 활약상을 담은 자서전과 유사방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피션 등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활동 경과도 조사하고 있다. 또 유무료 회원 등 회원 운영 방식과 규모, 회비 관련 수익 분배와 사용처 등 범죄 수익에 관한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를 조사했다. 이들은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 약 8시간 10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날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범과의 대질 신문은 추후 수사상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 씨에게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 혐의 등 내용을 조사했다. 강 씨는 조주빈과 여아 사례 등을 모의하고 공익교원 신분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며 총 30여 개 가량의 방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붓다, 사마귀, 이기아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관련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조주빈 측이 언급한 계정주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전반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만큼 수사 지휘나 경찰 공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사방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괴와 간부, 구성원 등 일련의 지휘 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경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차 기소 후 결론을 낼지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을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기록은 별책 포함 38건, 약 1만 2천 쪽 분량이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 집중 취재 재조명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BS 대표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박사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해 파헤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3월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일명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파헤쳤다. 박사로 불린 조주빈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접근해 나체 사진, 동영상을 찍게 유도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해왔다. 피해자들은 밝혀진 것만 74명, 그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조주빈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피해자들의 공포는 여전했다. 박사 피해자 A씨는 박사 문의방에서 일주일 동안 알람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알람이 울렸다. 제가 겪은 바로는 20대 중반일 것 같지 않았다. 목소리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 생각했다.
그 사람은 과연 진짜일까 모르겠다고 제보했다. 박사와 함께 검거된 13명의 공범조차 실제 박사의 얼굴을 본 적 없다고 한다. 조주빈은 과연 진짜 박사일까? 지난 2018년 소라넷이 없어지자 불법 착취 영상물 공유를 원하는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모여들었다. 일명 가까슨 8번방까지 번호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대량 유포했다. 범행 당시 19살이었다고 알려진 가까슨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며 번호방 운영권을 넘겼고 그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박사였다. 박사는 어떻게 피해 여성들을 텔레그램으로 끌어들인 걸까? 박사 피해자 B씨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이 왔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간단하게 역할 대행이라 생각하면 된다. 새끼손가락을 얼굴에 붙이고 인증을 해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무난하게 셀카 몇 장만 보내달라. 내 가슴을 보고 싶다고 했다. 제가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유포 시작이라고 했다. 피해자여도 말하기 힘들지 않나. 돈을 벌기 위해 연락을 한 건 맞다고 말했다. 박사 피해자 C씨는 지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면서 엄청 맞은 중학생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내더라고 증언했다. 진술 분석가는 박사의 자서전을 보면 집게, 추상치 암암리에, 구축했다 등 흉내내려는 것 이상의 한자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다. 이 사람의 전체적인 글 특성을 보면 대략적으로 시기는 다 맞다. 최소한 40대 중반 안팎의 연령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공범들 중 40대 중반이 있을까?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40대 중반의 인물은 없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주빈은 엄청난 아이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의 친구를 만났다. 친구에 따르면 지난해 조주빈은 주로 독서실에 있었다. 편입 준비를 위해서였다. 당시 조주빈은 관상 갤러리에서 관상을 봐주고 돈을 모았는데 1억 원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사회, 정치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다며 심리학 서적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친구는 조주빈이 어렸을 때 가난에 돈에 대한 욕망이 컸다며 엄마에 대한 혐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조주빈의 부모는 그가 초등학교 입학 전 이혼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박사가 장애인을 혐오하는 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대화를 발견했다. 이에 박사가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아니었다. 조주빈은 평소 장애인과 관련된 글을 썼다. 이에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가졌다. 조주빈 지인들은 평소 말투도 부장님 같은 느낌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40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 아재 느낌이 있었다. 감성도 옛 감성 좋아하고 저희들끼리도 조사장이라고 했다. 또 키 크는 수술을 했다. 키가 원래 엄청 작았다. 전역하고 1년 동안 장적했다. 그 이후로 자기는 장애인이라서 잘 못 뛴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조주빈 돈 때문에 범행했다. 수익 32억 아니라 1억 주장 불우한 환경. 일대 소속 아니다 설명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이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재 변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논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찾아가 40에서 50분간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는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N번방 유료회원 수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전날 접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소속이라는 등 여러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조씨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본인이 변호사라도 이런 사건을 맡지 않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N번방 유료회원에게서 받은 암호화폐 수익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32억 원은 아니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이 돈을 쓰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한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하게 됐으니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 씨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씨는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의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홀로 네 번째 조사를 받다가 오후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